안녕하세요. 은평고 국어 맡은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에서 일단 저희가 국어과 이제 신도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학생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같은 국어과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워크북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개인 클리닉 와가지고 학생 관리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니까 학생 관리 프로그램은 둘이 비슷하니까 아까 신도고 들으신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신 이제 출제 경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 이제 출제 범위는 왼쪽과 같고요. 기말고사는 오른쪽과 같은데 뭐 무슨 작품이 뭐 나왔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문항수랑 구성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시험 모두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서술형 6개 둘 다 똑같이 중간 기말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6문제 정도면 문항수를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변 학교들이 요 근처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한 30문항 초반? 그리고 좀 많은 학교는 30문항 후반까지도 있어요. 대성고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대부분 서술형 포함하는 학교는 문제 수가 한 26, 7문제 정도로 거의 뭐 맞춘 것처럼 내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이 있으면은 문항수가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서술형 있으면은 이제 좀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동명여고도 맡고 있긴 한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엄청 길어요. 애들이 완전 문장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은평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거의 주관식에 가까워서 단답형.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데 좀 부담은 좀 덜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서술형이 있다는 걸 치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난도가 좀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는데 중간이랑 기말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중간고사, 그러니까 작년 기준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정말 난도가 엄청 평이했고 쉬웠고 기말 때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번 시험 때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이긴 했는데 이번에도 어떨지는 몰라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문학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문학에서 좀 힘을 실어서 냈어요. 상 문제가 이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힘을 실어서 냈다가 아무래도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 주관이 너무 반영이 돼서 복수 정답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간고사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간 거죠. 왜냐면 애들이 이제 답이 2개니까 2개 중에 뭘 고른 애들도 다 답 처리를 해주니까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말 때 난도를 조절하려고 기말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간 기말 합쳐서 보면 평이하지만 중간이 확 쉬웠기 때문에 기말을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한번 보고 중간고사 난도가 만약에 예년처럼 되게 쉽게 나왔다. 그러면 좀 기말에 가서 이 전체 성적을 기말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같은 경우가 어려워진 이유는 유형이나 뭐 문항 구성이나 똑같았는데 외부 작품을 내냐 안 내냐, 프린트물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좀 컸어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로 거의 출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기말 때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외부 프린트물을 조금 가져오고 선지에도 외부 지문을 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도 조절을 하려고 일부러 외부 프린트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프린트 배부를 조금 너무 늦게 해줬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대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도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도 보통인 편이고 난도도 평이하기 때문에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만나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문제로 등급이 갈려버릴 수 있으니까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험인 게 왜 그러냐면 주관식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관식이 단답형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점수를 워낙 커트라인이 높게 나오면 조절을 하려고 깎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커트라인이 조금 만만하게 나오면 깎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면
무슨 핑계를 줘서 추가 점수를 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형 있는 학교가 동명이기 때문에 동명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동명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에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동명은 중간고사가 79점이었어요. 1등급 커트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서술형에서 웬만하면 점수를 다 주려고 했어요. 막 추가 점수 주고 뭐 조금 써도 뭐 2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79점이었거든요. 근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높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별의별 핑계를 대서 다 깎아요. 뭐 맞춤법 틀렸다고 당연히 깎고, 뭐 철자 못 알아보겠었다고 깎고, 그런 식으로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등급 유지하려고 했을 때 내가 단답형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혹시 맞춤법이라도 틀렸는지 알아보기에는 잘 썼는지라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기말을 막론하고 대부분 교과서 위주의 기본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말씀을 그냥 드리겠고요. 그래서 맞춤 대비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지문을 좀 꼼꼼히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점수를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중에 이 서답형, 그러니까 단답 앤드 서술이잖아요. 서술형 문제들과 단답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서술 문제는 뭐 필요한 키워드가 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채점 필요한 키워드가 있으면 어찌저찌 뭉개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답형은 쉽게 말해서 얄짤 없어요. 잘못 쓰면 아예 다른 뭐 표현 방법 물어봤는데 답이 역설법이다. 근데 반어법으로 쓰면 당연히 뭐 얄짤 없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이거는 좀 전공적인 문제지만 역설과 역설법은 다르거든요. 근데 은평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역설을 원했는데 역설법을 썼다고 점수를 깎아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해버리니까 정말 이제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아까 드린 말씀이 밑에 있었죠. 기본적인 개념을 제일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 기본 개념을 내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물어보고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적용보다도 기본 개념 숙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정말 딱 고1에 맞는 알맞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도 잘 안 내고요. 뭐 난도 조절할 때만 조금 내고. 그다음 이거 정말 세 번째가 정말 별표 3개짜리거든요. 실수 절대 하지 말자.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에 엄청나게 치명적이다. 근데 꼭 이제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이니까 꼭 이제 남자 학생들은 꼭 와서 잘못 봤다.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걸로 봤다. 나는 잘 생각하고 썼는데 잘못 썼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정말. 그래서 비교적 등급 컷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생님들이 주관식에서 점수를 자꾸 깎으려 들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표기 실수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은평고 1학년 케이스는 아니고 은평고 2학년 학생 케이스인데 학교가 뭐 학년이 다르다고 해도 유형은 되게 비슷해요. 은평 2학년 친구는 히읗 아시죠? 히읗 철자 잘못 썼다고 히읗 철자 잘못 쓴 서술형에서 다 깎았어요, 점수를. 히읗 하나당 1점씩. 그래서 4개, 그러니까 히읗, 근데 이상하게 그 해 시험에 서술형에 히읗이 들어가는 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4점인가 5점 깎았어요. 그냥 히읗만 잘못 쓴 걸로. 그러니까 뭐 히읗을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학생들이. 원래 이제 히읗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3개씩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썼다고 하나당 1점씩 다 깎았어요. 그냥 짤 없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왜 그랬나 싶었더니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친구긴 한데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시험 봤을 때의 시험 난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깎을 거리만 찾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잘 썼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쓴 거 외에는 다 점수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정말 잘 봤었던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갑자기 오더니만 자기가 예상했던 시험 점수보다 막 거의 5점, 6점 차이가 난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히읗 잘못 썼다고 이거 하나당 1점씩 다 깎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악랄하게. 그거 왜 그러냐면 결국 고등학교 시험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대결을 해야 돼요. 상대평가라서.
근데 대결을 해서 줄을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시험으로 애들 줄 세우기를 똑바로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은평고는 기본 개념 숙지 앤드 실수만 안 하면 이제 고득점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